서울의 여름은 잔인했다. 민재는 낡은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땀은 그의 이마를 타고 흘렀다. 에어컨은 사흘 전부터 고장 나 있었고 그의 인생처럼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제발. 오늘은 와야 해. 민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확인했다. 에어컨 수리기사를 부른 지 2시간. 이제 희망이 꺼져가고 있었다. 29세의 민재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사람들의 순간을 렌즈에 담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처럼 흐릿했다. 부모님과의 갈등, 끝없이 이어지는 자존감과의 싸움, 그리고 숨겨야 했던 그의 성정체성. 그는 늘 외로웠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민재는 화들짝 놀라 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준호는 땀에 젖은 셔츠 위로 단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에어컨 고장 났다고 하셨죠?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한 힘이 느껴졌다. 민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준호의 눈빛. 그 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살짝 건드렸다. 아, 네. 들어오세요. 그는 어색하게 문을 열어주며 준호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원룸은 어수선했고 민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좀 지저분해서.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귀엽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민재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준호는 곧장 에어컨으로 다가가 공구상자를 열었다. 민재는 멀찍이 서서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준호의 손은 능숙했고 땀에 젖은 그의 뒷모습은 묘하게 단단해 보였다. 이거 꽤 오래된 모델이네요. 고치기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준호가 에어컨을 살피며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의 마른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준호의 손놀림. 그의 목에 맺힌 땀방울. 그리고 간간히 던지는 따뜻한 미소가 민재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민재는 자신을 다잡았다. 뭐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냥 수리기사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다른 속도로 뛰고 있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봤다. 혹시 물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좀 더워서. 아. 네. 금방 가져올게요. 민재는 부랴부랴 주방으로 달려갔다. 물을 따르며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붉게 달아오른 뺨. 초조한 눈빛. 진정해. 민재야. 이건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그 우연은 민재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호가 물을 마시며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사진작가시죠? 저기 벽에 걸린 사진들. 정말 멋지네요.
준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민재는 순간 멈칫했다. 그의 사진을 알아봐준 사람은 드물었다. 그냥 취미로 찍는 거예요.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취미 이상이에요.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민재의 가슴이 뛰었다. 준호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재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인정. 그리고 누군가와의 연결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다. 에어컨을 고치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서울로 올라와 수리기사로 일하며 꿈을 좇고 있다고 했다. 민재는 자신의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꺼냈고 준호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재는 준호에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가족의 차가운 시선, 친구들의 무심한 농담. 그는 사랑을 꿈꿀 자격이 없다고 믿어왔다. 고쳤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재는 기뻤지만 동시에 아쉬움이 밀려왔다. 이제 준호가 떠날 시간이었다. 정말 감사해요. 민재는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준호는 공구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에 또 고장나면 연락주세요. 아니면 그냥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순간 민재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이미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다. 민재는 멍하니 준호를 바라봤다. 커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준호의 제안은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민재에게는 마치 세상이 뒤바뀌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공구 상자를 정리하며 가볍게 웃었다. 네. 커피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죠? 제가 오늘 좀 여유 있어서 그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친절한 건가? 아니면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민재는 본능적으로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민재를 바라봤다. 바쁘긴요. 솔직히 오늘 마지막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진작가랑 커피 마시는 기회는 흔치 않죠. 민재는 얼굴이 다시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 다녀올게요.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서울의 여름 저녁은 여전히 후덥지근했지만
거리의 불빛과 사람들의 소음은 민재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준호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메뉴를 훑었다. 민재 씨, 뭐 마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민재가 급히 말했지만 준호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첫 만남은 제가 사는 게 맞죠. 그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민재는 그 첫 만남이라는 말에 심장이 다시 뛰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준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가족의 기대를 벗어나 서울로 올라와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가끔은 외로워요. 서울은 크지만 사람들과 진짜로 연결되기 힘들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민재는 그의 말에 공감했다.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 자주 받아요. 사진 찍을 때는 사람들의 순간을 포착하지만 정작 제 순간은 그는 말을 멈췄다. 너무 솔직해진 자신이 부끄러웠다. 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 씨 사진 보면 그 순간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거 대단한 재능이에요.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누군가가 그의 작업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는 느낌은 오랜만이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민재는 준호에게 점점 더 끌렸다. 그의 웃음, 손짓, 그리고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모습은 민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 카페를 나서며 준호가 말했다. 민재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작은 사진 전시회가 열리는데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민재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준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기대,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욕망. 민재는 망설였다. 저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를 바라볼 때 느껴졌던 떨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또 상상 속에서 헤매는 걸까? 며칠 후 민재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주말에 시간 돼요. 전시회 같이 가요. 문자를 보내는 순간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주말 두 사람은 전시회에서 만났다. 준호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왔네요. 준비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회는 소박했지만
사진 속에는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작품 하나하나에 몰입하며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사진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지만 민재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들으며 진심으로 반응했다. 민재 씨, 사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그 순간 민재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과거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사랑을 선택할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두려움의 발목이 잡힐까? 전시회를 나온 후 민재와 준호는 근처 공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공원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은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식혀주었다. 민재는 준호의 옆에서 걷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준호가 갑자기 멈춰 서서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 씨,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 솔직히 이렇게 누군가랑 시간 보내는 거 오랜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에는 따뜻한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준호 씨 덕분에.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민재 씨, 혹시 지금 고민되는 거 있으면 말해줄래요? 그냥 느낌이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아서. 민재는 순간 당황했다. 준호의 직설적인 질문은 그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왔다. 그냥 제가 좀 복잡한 사람이에요. 민재는 애써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복잡한 게 나쁜 건 아니죠. 사람들 다 그래요.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사실 저 사람들한테 쉽게 마음 열지 못해요. 특히 그는 말을 멈췄다. 특히 남자를 좋아하는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라는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의 침묵은 민재에게 부담이 아니라 위로였다. 결국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족이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 두는 게 익숙해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서울로 올라온 거 싫어했거든요. 고향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했죠. 근데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재는 준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준호가 단순한 수리기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준호는 자신의 삶을 위해 싸워온 사람이었다. 그 점이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재 씨.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제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민재 씨랑 더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의 얼굴은 살짝 붉어져 있었다.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준호의 말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아니에요. 전혀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 준호 씨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그 순간 공원의 바람이 그들의 대화를 부드럽게 감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더 준호를 향해 뛰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준호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민재 씨, 이번엔 제가 만든 음식 맛보러 올래요. 제가 요리 꽤 잘해요. 문자는 장난스러웠지만 민재는 그 뒤에 숨은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언제요? 준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민재를 안심시켰다. 준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와! 냄새 좋다.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기대해도 좋아요. 제가 이거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준호가 윙크하며 말했다. 민재는 그의 장난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어린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재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사진작가로서의 꿈, 그리고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죄책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민재 씨,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준호의 말은 단호했다.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저녁을 먹은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민재는 점점 더 준호에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사랑을 선택할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두려움의 발목이 잡힐까? 민재는 준호의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손에 쥔 채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은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더 가까운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가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지만 민재에게는 그 몇 센티미터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민재 씨, 무슨 생각해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재의 마음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민재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요즘 제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복잡한 마음. 저도 알아요. 근데 가끔은 그냥 느끼는 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다. 준호 씨는 무서운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하는 게 두려운 적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 그리고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꺼내고 싶었지만, 아직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낼 용기가 없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있었죠. 사실. 지금도 가끔 무서워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근데 저는 결국 제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행복. 그는 그 단어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그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잃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준호의 말은 그에게 작은 불씨를 던졌다. 민재 씨.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저 민재 씨한테 끌려요. 민재는 숨을 멈췄다. 준호의 말은 마치 폭탄처럼 그의 마음을 강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봤다. 뭐주라고요? 준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너무 직설적이었나? 그냥 솔직하고 싶었어요. 민재 씨랑 같이 있으면 뭔가 따뜻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재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기쁨, 두려움, 그리고 설렘이 뒤섞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준호 씨 좋아해요. 근데 그는 말을 멈췄다. 근데 저는 게이예요. 당신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말은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민재의 망설임을 눈치챘다. 그는 부드럽게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씨. 뭐든 괜찮아요. 그냥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민재는 준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갈망해왔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부모님의 차가운 말, 친구들의 비웃음. 그는 준호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언제든 준비됐을 때 말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민재는 그의 눈에 스치는 실망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의 머릿속은 준호의 손길과 말로 가득했다. 그는 용기를 내야 할까? 아니면 또다시 안전한 어둠 속으로 숨어야 할까? 며칠 후 민재는 준호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민재 씨. 괜찮아요. 언제든 연락해요. 문자는 짧았지만 민재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다. 준호 씨. 내일 만날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강 근처의 카페에서 만났다.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준호 씨.
저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는 게이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저한테는 쉽지 않았어요. 준호는 조용히 민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나 판단이 없었다. 대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씨, 고맙다. 솔직해줘서. 민재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다. 준호의 말이 그의 오랜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두 사람은 그날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열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그의 사랑은 아직 많은 시험을 거쳐야 했다. 민재의 고백 이후 그는 준호와의 만남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차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준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자유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존했다. 한강에서의 만남 후 민재는 준호를 자신의 사진 스튜디오로 초대했다. 스튜디오는 민재의 작은 성역이었다. 벽에는 그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업대에는 렌즈와 필름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스튜디오를 둘러봤다. 와! 민재 씨. 여기가 당신의 세상이네요. 민재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냥 제 취미 공간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취미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영혼이에요.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다시 따뜻하게 채웠다. 준호는 한 장의 사진 앞에 멈춰 섰다. 사진 속에는 한강변에서 웃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다. 이 사진 정말 따뜻해요. 민재 씨는 사람들의 행복을 담는데 정말 재능이 있어요. 준호의 말에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준호가 민재를 바라봤다. 그 순간을 포착할 줄 아는 게 재능이죠.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민재는 그 눈빛에 끌려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민재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정말로 당신이 좋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민재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저도요. 민재 씨.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은 고요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멈춘 듯한 순간을 공유했다. 민재는 준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눈을 감았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갈망해왔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재는 우연히 부모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재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 가족 모임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민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특히 그의 성정체성을 알게 된 후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다. 어머니.
제가 좀 바빠서 민재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말을 끊었다. 민재야, 더 이상 피하지 마. 가족이니까. 민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준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족이 저를 이해하지 않아요. 특히 제가 게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 준호는 조용히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씨, 힘들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당신 곁에 있어요. 그의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재는 알았다. 가족과의 대면은 그의 용기를 시험할 순간이었다. 주말. 민재는 고향으로 향했다. 부모님의 집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은 따뜻했지만 민재는 그들의 시선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민재야, 요즘 잘 지내?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준호를 떠올렸다. 그의 미소, 그의 손길,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네. 잘 지내요. 사실, 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누구? 여자친구.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니요. 남자예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눈에는 실망이, 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가 스쳤다.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민재야. 그게 뭐야? 그만 좀 이상한 소리해. 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는 그냥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 순간 민재는 알았다. 그의 사랑은 싸워야 할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민재는 고향집을 나서며 가슴이 무거웠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침묵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작은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 씨, 저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어땠어요? 괜찮아요.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준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씨, 당신 대단해요. 정말로. 그의 말은 민재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며칠 후, 민재와 준호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준호가 민재를 자신의 작업장으로 초대했다. 준호는 에어컨 수리 외에도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작업장은 아담했지만 그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로 가득했다. 민재는 준호가 부서진 라디오를 고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준호 씨, 당신 손은 진짜 마법 같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마법은 무슨? 그냥 망가진 걸 고치는 게 좋아요. 사람도, 물건도.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재에게는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재는 준호의 손길, 그의 웃음, 그리고 그의 진심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는 과연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고등학교 동창인 수연이었다. 수연은 민재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지만 곧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재야, 너 요즘 이상한 소문 들었다. 너 남자랑 만난다며. 민재는 순간 얼어붙었다. 뭐?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사람들이 그러던데. 너 그런 거 아니지?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가슴이 아렸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게 사실이야. 수연의 표정이 굳었다. 진짜. 민재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그의 말은 칼처럼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 씨 오늘 좀 힘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준호는 곧장 민재의 집으로 달려왔다. 민재는 준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준호는 민재를 꼭 안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잘못된 거 없어요. 당신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날 밤, 민재는 준호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다. 그는 알았다. 이 사랑은 그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를 살게 하는 힘이었다. 며칠 후, 민재는 자신의 사진전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풀어내고 싶었다. 준호는 그의 곁에서 응원하며 함께 전시를 준비했다. 민재는 준호의 도움으로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았다. 전시회 날이 다가오면서 민재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의 사진은 그의 사랑, 그의 고통, 그리고 그의 희망을 담고 있었다. 전시회 준비는 민재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다. 준호는 매일 그의 곁에서 도왔다. 포스터 디자인부터 전시 공간 꾸미기까지. 준호의 손길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준호 씨. 당신 없었으면 이거 절대 못했을 거예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했다. 뭐? 저는 그냥 조수일 뿐이죠. 주인공은 민재 씨예요. 전시회 전날. 민재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점검하며 준호와 함께 전시 공간에 서 있었다. 벽에는 그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랑하는 연인의 손길, 외로운 거리의 풍경,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을 담은 추상적인 이미지들. 민재는 자신의 사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다. 준호 씨. 내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의 사진은 진심이에요. 그걸 알아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시회 당일. 작은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재는 긴장한 채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어떤 이들은 사진을 조용히 감상했고, 어떤 이들은 민재에게 다가와 그의 작업에 대해 물었다. 이 사진들, 정말 감동적이에요. 당신의 이야기가 느껴져요. 한 관객의 말이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몇몇은 민재의 사진에 담긴 성정체성에 대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한 중년 남성은 민재에게 다가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런 주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게 적절한가요? 민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때 준호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 사진들은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도, 고통도, 모두 진짜예요. 그걸 이해 못하신다면 그건 당신의 한계죠.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다. 민재는 준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 사진의 이유예요. 그날 밤. 전시회가 끝난 후. 민재와 준호는 갤러리 밖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호 씨. 오늘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민재의 이마에 키스했다. 민재 씨.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민재는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다. 그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과 싸울 만큼 강했다. 며칠 후 민재는 부모님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는 자신의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어머니, 아버지, 제 전시회에 와주실래요? 제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가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민재야, 생각해볼게.
그 말은 작았지만 민재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민재와 준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의 전시회는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냈고, 그로 인해 상처도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 준호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재는 준호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가을이 다가오며 바람은 선선해졌고, 강물은 잔잔히 빛났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 씨, 저도 그래요. 당신은 제게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사랑을 알게 해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의 시선과 싸워야 했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충분히 강했다. 며칠 후, 민재는 부모님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였다. 민재야, 너 전시회 사진들 인터넷에서 봤어. 내 아버지랑 이야기했는데 우리 너 말 더 들어보고 싶어. 민재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 진짜로 고마워요. 그 주말, 민재와 준호는 민재의 부모님을 만났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준호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어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노력해볼게. 그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완벽한 이해를 얻지는 못했지만 작은 문이 열렸음을 느꼈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준호는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 민재는 사진작가로서 점점 더 인정받았고, 준호는 자신의 수리점을 확장하며 꿈을 키워갔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웠다. 어느 날, 민재는 준호에게 새로운 사진 프로젝트를 보여줬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이었다. 준호 씨,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 씨, 당신이니까 가능해요. 우리 함께 보여주자.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생,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이었다. 민재는 알았다. 그는 에어컨을 고치러 온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는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며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세상의 모든 시선을 넘어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